1시간 전 노쇼입니다. 네, 노쇼.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안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기사 보겠습니다. 장동혁, 청와대 오찬 1시간 전 불참 일방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랑 같이 오찬을 하기로 했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약속 1시간 전에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못 가겠어요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대체 왜 불참하기로 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걸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밥 먹자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나를 뭘로 보는 거냐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여 입법 폭주, 청와대 오찬 본회의 협치 날아갔다. 여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협치가 날아갔다라는 취지인 거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는 속 좁은 정치다라고 중앙일보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이게 입법 폭주가 문제입니까? 속이 좁은 게 문제입니까? 현명한 정치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이제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거하고 재판 소원법 이런 거. 네. 이제 전체회의 소위에서 통과되고 전체회의 통과되는데 법사위에서 예상이 됐던 거였어요. 사실 이 법안 계속 보도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 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건 사실 장동혁 대표였어요. 물론 저 부분이 영수회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던 게 당사자 본인인데 이 법안 통과하고 또 전체회의고 아직 본회의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법안의 입법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핑계로 지금 이렇게 정청래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기에 따라서 뭐 엑스맨이라는 얘기도 하고 정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뭔가 좀 뭐 이간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시간 전에 이렇게 이게 일반 사인 간에도 갑자기 이렇게 취소하거나 그러면 이게 사이가 갈라지는 정도거든요. 더구나 이게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인데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그리고 이건 금도를 넘었다. 이런 정치는 뭐 협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협치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의 선언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따 얘기가 나올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에서도 1시간 전 취소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될 걸 다 통과 오늘 됩니다. 오늘 뭐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몰랐던 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윤영걸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너무 손상하는 법이 버젓이 통과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가 오찬 참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재판소원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3심제인데 거기다 헌법재판소도 껴서 4심제로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법치주의 훼손입니다. 또 하나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재판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 왜곡죄, 판사까지 재판 잘못하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치주의 훼손하는 상계법을 점심 약속 끝나자마자 통과시키니까 야당 대표로서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불구해서 저는 이 법치주의 훼손이라 좀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공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말은 무겁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고 논어에도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말을 너무 가볍게 하고
행동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허둥지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찬 자리에 약속을 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겠어요. 가서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2024년 4월 29일 날 용산에 갔었어요. 네. 그때 여기 20분 거리, 여의도에서 여기 오는데 용산을 오는데 20분 거리인데 700일이 걸렸다 하면서 기억이 A4 납니다. 용지 10장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찬장을 장동혁 대표의 상상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국민들한테 설날 명절 앞두고 읍소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밥 안 먹는 걸로 하냐 이거죠. 사춘기 청년도 아니고 저는 이 장지연,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한 시일야 방송대곡을 읊는 그 황성신문의 장지연 정도의 정신으로 가서 지금 법치주의 훼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나 밥은 안 먹겠다 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상상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고 제공은 청와대가 했어요.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도 좀 행동을 좀 상상력을 갖고 좀 야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 이런 상황이 또 간다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면 갔겠다. 면전에서 뭘 읽든 뭐 하고 뭐 그냥 뛰쳐나오든 뭐 하든지 간에 할 말 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인데 이걸 그냥 안 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았느냐 방법적으로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가 돼도 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이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오늘 저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단독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민주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창해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찬회동을 수락한 이후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간밤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 최고위의 상황입니다. 분명히 최고위 시작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러이러한 민심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후순번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은 신동국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신동국 최고위원도 들러리 서지 마세요. 이거 계산된 오찬 참석은 요건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이 그린 그림에 그냥 배경으로 들러리 가는 거예요. 라고 강력하게 좀 반대를 표명하죠. 그러니까 요 발언이 쭉 한숨배 돌고 마지막으로 다시 발언권을 갖고 장동혁 대표가 제가 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최청일 교수님,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갈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최고위원들이 만류를 한 거냐? 아니면 사실 최고위 전에 살짝 또 티타임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이쪽에서 운을 띄워주세요라고 해서 뭐 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뭐 그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야죠. 정말로 자신이 갈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아까 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야가 뭐 지금 이걸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당장 협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워낙 생각이 다르고 특히 내란 프레임에서 여전히 지금 호적되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아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라도 말이죠.
제가 볼 때 신동욱 최고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 어쨌든 내란이나 이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극우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환기 씨 얘기도 저기 나온 게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최고위원들에게 휘둘리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네. 장 대표가 결단 내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시컨 약속을 해놓고는 어렵게 성사된 자리거든요. 이걸 저렇게 최고위원들의 말에 의해서 안 갔다면 더욱더 문제죠. 그 정도 리더십이 약하다는, 취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좀 오찬에 안 감으로써 말이죠. 장 대표의 리더십이 가뜩이나 취약한데 더욱더 취약해졌다, 더욱더 나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어제의 이 불참 결정 자체를 최고위원들이 거듭거듭 만류를 해서 설득이 장 대표가 된 건지 아니면 장 대표가 처음에 생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모습을 좀 이쪽에서 권유하는 걸로 해주세요. 내가 그걸 받는 형식을 취할 테니까라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대표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약속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라는 자리인 거죠. 이 얘기인즉슨 장 대표 말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이 오찬이 취소됐다는 이 소식에 정청래 대표 뭐라고 글을 올렸냐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속보가 올라왔어요. 라면 속보 장동혁 이 대통령과 오찬의 불참 결정이라고 올리면서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입니까?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합니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 라고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요청할 땐 언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장동혁 대표 사실 단식을 하면서 그리고 단식이 끝난 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영수회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뭐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잦아들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본인이 제시를 했었고 윤영걸 대표님 단식 때도 영수회담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한데 그럼 단식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데 저도 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저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차 영수회담 때도 끝나자마자 특검법을 더 센 걸 통과시키고 더 강화한 것을 통과시키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1차 영수회담 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이번에도 영수회담 앞두고 11일 날 하고 12일 날 취소했는데 바로 11일 날 오찬하기로 하고 바로 그 3법 헌법 그 재판소 개헌이라든지 재판소 헌법, 대법관 증언법. 대법관 증언 뭐 이걸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을 끼얹고 모래를 끼얹고 그 재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못하게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자리에는 참석해서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는 한패냐 아니면 싸우는 거냐 대통령부터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아픈 얘기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안 가고 피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선 이런 판에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사실 지금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가서 면전에서 얘기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의총에서도 뭐 김영태 의원 등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상을 업고 나오더라도 가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가서 상을 업고 나오는 게 더 아픈 걸까요? 안 가는 게 더 아픈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별로 불리할 게 없어요. 어느 쪽도. 야당이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말이죠. 네. 여권이 뭐 여권이 청와대나 뭐 여당 얘기하는 건데 여권이 야당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충만한 이유가 이 명분 자체가 말이죠. 빌미 주는 거예요 야당이 자꾸.
하여튼 야당이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여당에 비해서 말이죠. 저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양비론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법관, 대법관 지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데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한테도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그렇게 했다면 청와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저것도 한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라 합니다만 우리가. 그러나 이건 여당에서 추진해서 통과가 된 건데 전체회의에서 말이죠. 법사위. 이걸 대통령과의 그 오찬회동의 취소 이유로 삼는다? 명분이 빌미가 너무 약해요. 최소한도 그리고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유발시키지 전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누가 봐도 말이죠. 저건 합리화되기 어려워요. 야당 대표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저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나요? 저렇게 중대한 약속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인데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또 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떤 게 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하고 아플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해도 안 아파요. 하지만 아무튼 잘못은 됐어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런 약속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한겨레는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대통령과의 대화 판 깬 장동혁, 그거 유튜버 입김에 휘둘렸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그거 유튜버 바로 전한길 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한길 씨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받으러 가기 전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내일 전한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환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한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한길 씨, 나는 경찰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당신은 청와대 가서 맛있는 밥 먹는다는 얘기냐? 당신도 나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라고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갈래야 못 간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게 지금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오해를 받아도 충분히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이나 고성국 이 강성 유튜버들한테 많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에 그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개인적으로는 또 따로 설명하는 것까지 다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 하필이면은 또 전한길 씨가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날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와야지 왜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있냐 하니까 오비일학격으로 또 취소를 하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 공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강성 유튜버들한테 좌우되는 거. 그럼 민주당은 김어준 씨가 가장 강력하게 또 합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흔들고 있고 우파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전한길하고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진보 보수가 아니라 강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사업자죠. 유튜버를 플랫폼으로 해서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구독자 끌어들이고 슈퍼챗 팔아서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정치가 지금 좌우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지율 20% 안팎에 머물러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하고 전한길이 지금 공생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더 가는데 만약에 지방선거 패배해도 아마 전한길하고 손잡고 가면은 대표 자리 안 내놓고 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도 돈 벌고 장동혁도 돈 버는 어떻게 보면은 공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 단계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오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오해를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마침 또 그러니 오비락처럼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한길 씨가 아니 왜 나한테 안 오고 청와대 오찬을 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는. 하지만 일단
이런 얘기들, 전환기 씨 이런 얘기들 섭섭함의 토로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또 한겨레는 오면에 기사로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체 왜 안 갔느냐 또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거 이유에 뭐 이런저런 이 면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오찬이 취소된 이재명 대통령도 있죠. 대통령 사실 되게 바쁜데 오찬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쑥 일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번개를 쳤다고 합니다. 어디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거 안눠주시느라 안동 조산입니다. 아버지랑 친구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 석 조산. 안 부셔주세요. 예. 저도 안동 2만 명이시네. 그래요? 원정이에요. 그러시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식사도 잘하고. 그렇게까지. 이동하니까 일행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갑자기 생긴 점심시간 참모진들 또 출입기자랑 같이 깜짝 삼계탕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찬일 교수님,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나는 그러면 뭐 삼계탕 뭐 내 주변에 뭐 번개 갖고 같이 먹지 사람들 만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에 대단히 능숙한 분 같아요. 어제 이제 그 갑자기 불발됐잖아요. 그 대표 회동이 불발됐는데 그것도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서촌에 그 식당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했는데 좀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가서 술은 안 먹고 밥은 네. 안 먹고 이제 그 어떤 데인가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부러 가봤는데 통일시장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통일시장 그 옆 안에 안쪽에 있는.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좀 나가는 데 있더라고요. 네. 서촌 인왕식당인가 그렇게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손님이 몇 명 있어요. 아주 허름하더라고요. 적당히 허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선술집, 국밥 파는 데더라고요. 막걸리도 팔던가요? 막걸리도 팔겠죠. 가서 물어보진 않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배가 아주 고프지 않아서 먹고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저렇게 행보하는 거 청와대 근처 아닙니까? 저기 경복궁도 그렇고 경복궁도 저도 가끔 가봐요. 이렇게 65세 넘었으니까 무료고 가는데 아무튼간에 저희 저렇게 소통을 하는 거 저 장동혁 대표니까 이중으로 너무 대비되잖아요. 여유가 있고. 근데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냥 최고위원회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유튜브에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이 우리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명해 보이고 옹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명분 자체가. 아마 오늘 신문들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다 비판적이더라고요. 보수, 진보할 거 없이.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 있게 청와대 참모진과 밥도 먹고 또 인근 경복궁도 이제 산책을 하고 말이죠. 네.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이죠. 실리나 명분에 있어서 야당이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금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도조차 어기고 명분도 없고 하는 행동도 옹색해 보이고 이래저래 패배할 것만 남아있다. 야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여와야가 어제 오찬으로 좀 더 붙는 건가 가운데로 좀 만날 수 있는 건가 얘기가 되는 건가 싶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멀리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